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보험에 앞서가지고 실제 암 걸리게 되면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으면은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정특례라는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그 산정특례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암에 걸렸을 때 지원비를 갖다 90%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급여 항목에 대한 90%까지를 커버를 쳐주고 나머지 10%는 본인부담금이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암에 걸렸는데 이제 로보 수술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실비하고 산정특례만 가지고서는 병원 치료비를 갖다가 전체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다는 커버가 되겠죠. 그러면은 병원비에 대한 커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암에 걸리신 그 분이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보통 암에 걸리게 되면은 약 한 1년 정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때 그 암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종의 생활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비랑 그리고 국가에서 산정특례를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제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생활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녀 교육비가 됐건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 진단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커버를 쳐서 그 돈으로 적어도 연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암보험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커버를 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실비와 산정특례만 믿고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머지 내 생활비에 대한 거는 개인 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암보험 가입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암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암 진단자금이거든요. 네, 이 암 진단자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을까? 라고 봤을 때 최소 5천에서 한 1억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진단자금 그 이외의 특약들, 이제 암으로 인한 수술, 암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특약도 서브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암에 걸리시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암 치료해주는 병원들이 이제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들인데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략 한 3, 4일 정도 입원을 하고, 아니면 길어봐야 일주일, 그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보통 보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요양 입원비에 대한 보장도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이 걸리게 됐을 때 이제 계속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암 통원 치료에 대한 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 대한 특약, 그리고 요새는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치료 기법이 이제 나왔고, 이제 요 특약까지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암보험의 세팅의 구성이 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갱신 상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치료가 아직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손해율이 측정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손해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다 10년 갱신, 뭐 5년 갱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갱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품이 현재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갱신 상품은 현재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회사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 암보험 상품은 좀 어떤 걸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험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암 보험 상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신보험이면은 이제 사망보험금이죠. 이제 그 사망보험금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됐을 때 그 일부를 갖다가 선지급해주는 뭐 이런 어떤 보험의 형태의 이제 암보험의 어떤 모습도 있고, 순수하게 암 진단자금 위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지는 또 보험도 있고, 좀 약간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갱신형 상품도 있고, 당연히 비갱신형 상품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분석을 해보고 했을 때, 어떤 회사의 상품이 가장 좀 적절하고 괜찮으며, 그리고 또 이게, 소비자의 어떤 생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본인에게, 난 이 상품이 제일 좋아라고 생각하는 상품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암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좀 기간이 오래 지났을 때, 내가 납입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이 뭐, 원금까지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기 환급형 암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져요.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지게 되고, 보통 그런 상품이 사망보험금하고 연계돼가지고,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암 걸리게 됐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CI 종신보험이라든지, GI 종신보험, 같은 상품들로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 그 사람 니즈에 맞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기호의 차이인데, 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해보고 했을 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순수 보장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는 약간 그런 설계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H생명의 모 상품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그 상품이 왜 좋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주계약하면은 보통 사망보험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암보험 같은 경우. 뭐, 암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순수 사망보험금. 이제 그런 특약들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H생명사의 그 이제 암보험. 이제 그게 상품 이름은 암보험은 아니에요. 근데, 주계약이, 이제 재해상의 특약이라는 걸 이제 주계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 특약이 상당히 요긴한 특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고, 요 특약이 또 그리고 월납보험료도 되게 저렴해요. 해가지고 주계약이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해지는 것도 있고, 또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재해장애 특약에 대한 걸 한번 그 특약 자체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 이 주제는 암보험이기 때문에. 여튼 그 특약이 주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전 첫 번째로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 타사 상품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암 진단비 대비해가지고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떻게 좀 조합을 이루어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그 H생명사의 암보험을 고객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그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성향에 대한 부분인데, 비갱신이 적합하게 생각이 드는 어떤 고객들은, 마음속에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 이 시스템의 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보통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험료를 갖다가 납입을 할 때,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은퇴를 하고 났을 때도 보험료를 갖다 계속 납입을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는 사람들은 우선 비갱신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갱신형은 어쨌거나, 예를 들면 내가 60세 납을 하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내 은퇴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암 진단금이 갱신형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비갱신형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당연히 암 진단 자금이 조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게 단점이고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보험료를 똑같은 보험료로 비갱신형으로 설계해서 가져가게 됐을 때 진단 자금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만기시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 만기면은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10년 갱신이면은 10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손해율이 반영이 돼가지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 내가 은퇴하게 됐을 때에도 갱신형 상품은 어쨌거나 보험료가 인상된 상태에서 납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보고 가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판매하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암보험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 H사 생명의 그 암보험, 갱신형, 비갱신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갱신이 좋다, 갱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비갱신형의 장점, 단점, 갱신형의 장점, 단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소비자가 스스로 느끼는 어느 쪽에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쪽으로 좀 꽂히느냐, 아니면 좀 공격적인 쪽으로 좀 꽂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격적이면은 똑같은 보험료 대비해 가지고 진단 금액 엄청 크게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암에 빨리 걸리게 돼버리면 사실 진단 자금을 바로 받아버리면서 그 진단 자금에 대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좀 약간 공격적이신 분들이 갱신형, 난 갱신형 상관없다, 보험료 인상돼도 괜찮으니까 갱신형으로 가져간다, 진단금 이빨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갱신형으로 많이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좀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은퇴 후에 보험료 납입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진단 자금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비갱신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은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좀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상품을 초이스하고 할 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내 소득 대비 이제 월납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며, 그 다음에 나는 좀 보수적인 사람인가, 좀 공격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실비와 산정특례만 가지고 커버를 그냥 그 정도로만 있어도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암 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셔야 돼요. 이제 저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걸 그분들이 잘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초이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갱신이나 비갱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초이스할 수 있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갱신, 비갱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설명을 드려서 온전하게 본인에게 맞는 상품 잘 초이스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설계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또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잘 기획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